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0회 FAT 2급 A형 실무이론 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맞습니다. 자산은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3번 부채는 기업 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 의무이다. 4번 부채는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권리이다. 벌써 몇 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죠. 부채는 유출 해서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채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분계가 이루어지는 것 찾아봅시다. 차변 쪽에는 부채의 감소가 있어요. 비용의 발생. 대변 쪽에는 자산의 감소가 있습니다. 자, 1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 50만 원과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벌써 정답 1번이네요. 왜냐하면은 단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대변에 있죠. 부채니까. 그랬는데 요거를 50만 원 하고요.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 차변, 그리고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용 발생 또한 차변, 대변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요 대변이지요. 그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굳이 분계를 한다 그러면은 차변 쪽에 단기 차입금 50만 원 그리고 이자입니다. 이자 비용 5만 원. 대변 쪽에는 현금 55만 원 나가요. 해서 55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고로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쪽에다 써야 맞을 것 같아요. 부채의 감소, 비용 발생,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정 기간입니다. 맞습니다.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영 성과, 즉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나를 볼 수 있는 표가 되겠죠. 2번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금이 회수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2번이 틀렸네요. 손익계산서와 관련해 갖고 설명 틀린 거는 재화를 판매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대금이 회수됐을 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 나가면 그때 매출액으로 보시고요. 수익으로 인식을 하지요. 매출액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대금 회수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번 수익과 비용은 총액 기준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소득세 비용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구조를 보시면 손익계산서 구조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면요. 뭐가 나오더라?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딱 건이 빼시면은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 자, 이 부분에다가 영업의 수익 더해주시고, 영업의 비용 빼시면은,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이걸 써야 맞을 것 같으네요. 이걸 써주시고 그리고 소득세를 뺀다고 그랬을 때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라고 보신다고 하면은 이 소득세 비용 부분은 이쪽에 영업이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틀린 설명은 재화를 판매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지 대금 회수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4번 다음은 항공의 총계정 원정의 일부입니다. 현금 계정과 관련된 상대 계정 정기가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외상 매입금 나왔습니다. 외상 매입금 1월 3일자 2만 원 나왔습니다. 현금이가 외상 매입금에게 너 왜 우리 집에 왔니? 하고 발로 뻥 차면 쫓겨난 외상 매입금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요. 1월 3일 날짜 차변에다가 현금 2만 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1번은 맞았어요. 자, 마찬가지로 외상 매출금도 한번 볼까요? 외상 매출금. 자, 현금 계정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현금이가 발로 뻥 외상 매출금을 차버려요. 그러면은 쫓겨난 외상 매출금은 대변 쪽으로 와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벌써 전기가 틀렸네요. 대변 쪽에 요 현금이가 쫓아냈다고 하면서 1월 4일 여기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1월 14일이군요. 1월 14일 현금 3만 원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이자 비용은 이렇게 또 발로 뻥 차서 차변 쪽으로 온다는 거. 마찬가지 상품도 뻥 차서 차변 쪽에 온다는 거. 맞아요. 결국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전기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틀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5번 항공상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입니다. 장부 금액 25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거를 처분했습니다. 10월 15일자에 그래놓고서 10월 18일자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자, 일단 분계 날짜가요. 15일 날짜로 분계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15일 날짜 입장에서는 아직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 미수금 처리가 됐어야 되겠군요. 미수금 처리가 됐어야 되겠고요. 자, 이때 미수금이 두 종류가 나왔는데 장부 금액 25만 원을 15일에 장부 금액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진 않겠군요.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부 금액 이상으로 처분해야지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겠고요. 지금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단기 순매입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공식에다 대입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 순매입액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총 매입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총 매입액. 거기에서 자, 세 가지를 갖다 빼주셔야 되겠는데 그 전에 매입 운임이 있으면 운임은 더해 주셔야 되겠고요. 매입하는 과정에서 환출이 있었니? 애누리가 있었니? 할인이 있었니? 해서 이 세 친구들은 빼주셔야 됩니다. 총 매입액 금액은요. 10만 원 되겠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운임도 보이고 있네요. 운임 500원 보이고 있습니다. 500원. 거기다가 이 매입하고 관련해서 환출, 애누리 할인 부분이죠. 자, 애누리가 2,000원, 환출이 3,000원, 해서 도합 5,000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 잠깐 쓸게요. 10만 원에다가 500원 더해 주시겠고 5,000원을 뺐어요. 그랬을 때 자, 95,500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공식 총 매입에서 운임은 더해 주시고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은 뺀다는 거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도소매업의 상품 판매 금액 맞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를 할 때의 부동산은 바로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되다 보니까 그거 판매했어요. 그러면 영업수익 맞죠? 컴퓨터 수리업의 컴퓨터 수리비 청구액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 2, 3번은 다 매출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네요. 상품 판매, 재고 부동산 판매, 컴퓨터 수리비 청구 이러한 것들은 다 각각 회사의 매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되겠고요. 4번을 보시면 서비스업의 계약 체결 후 수령한 계약금 이러한 부분들은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선수금은 수익이라기보다는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8번 다음은 항공의 2021년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1월 1일 날짜에 충당금 기초가 20만 원 있고요. 그리고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 처리된 금액이 15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만 원에서 15만 원 써먹었습니다. 4월 3일 날짜에. 즉 이제 5만 원밖에 없습니다. 충당금이. 이런 상황에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이 17만 원 있어요. 그러면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지금 대손 충당금 만들어야 될 금액이 17만 원 있기 때문에 자, 5만 원은 있으니까요.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만 원 딱 하니 빼시면 12만 원. 12만 원만큼 보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자, 대손 상각비 12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2만 원 만들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손익계산서에 대손 상각비 인식하셔야 될 금액은 12만 원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9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 중에서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건강보험료 납부하세요. 네,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와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이러한 것들은 회사가 부담한 것들은 복리후생비로 가셔야 되겠죠. 복리후생비 정답은 3번이다. 자, 10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순매출액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앞전에는 순매입액을 구하라고 했던 문제가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매출액에서 자, 뺄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매출했는데 환입이 됐거나 매출했는데 애누리가 있었거나 매출했는데 자, 할인입니다. 빨리 받아가지고 자, 약정 기간보다 빨리 받게 되면 할인해 주는 게 있다. 그랬을 때는 매출 할인까지도 빼주셔야 됩니다. 총 매출액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매출했는데요. 요 할인 부분 5만 원 빼야 되겠고 그 다음 애누리 10만 원 부분도 빼야 되겠네요. 자, 판매 관련 운임은 빼시는 거 아니에요. 고로 15만 원 빼셔가지고 답은 3번 85만 원 되겠습니다. 85만 원.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은 항공이 환환을 구입하고 화환, 꽃이죠. 수령한 영수증입니다. 가는 항공의 직원 돌잔치를 위해서 구입했고 나는 거래처 직원을 위해서 구입했다면 가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여기는 거래처니까 접대비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가는 틀렸죠. 복리후생비고요. 나는 접대비로 회계 처리한다. 좀 맞는 설명 고르라 그랬으니까요. 나번이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래처 부분만 접대비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항공상사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영업이익. 장사에서 번 돈을 말해요. 즉 매출액에서 매출액이 있어요. 30만 원에서 매출 원가를 일단 빼셔야 되겠습니다. 자, 20만 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까지죠. 임차료까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요. 이 기부금, 자, 요 부분 3만 원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0만 원 매출 부분에서 매출원가 10만 원을 빼시면은 20만 원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20만 원 중에서 급여 5만 원, 복리후생비 만 원, 임차료 4만 원, 도합 10만 원을 빼시니까요. 자, 10만 원 빼니까 10만 원 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장사에서 번 돈은 10만 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 됐고요. 방금 이제 보신 것 중에서 10만 원 중에서 3만 원을 딱 건이 빼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13번 되겠습니다. 항공은 2020년도 7월 1일 본사 건물 5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2021년도 거 하고요. 감가상각 누계 구하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내용연수 5년 그리고 잔존은 없고 정액법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공식에다 대입 한번 해볼까요? 자, 500만 원 해서요. 잔존이 없대요. 그럼 바로 5로 나누시면요. 1년에 100만 원이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7월 1일 날짜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요. 요 금액에 나누기 해가지고 2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2로 나눠주시면 지금 2020년도 12월 31일 날짜에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50만 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년 거죠. 2021년도에는 1년 거니까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도 더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도합 합치셔가지고 자, 누계 금액은 150만 원 되겠고요. 15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2021년도 12월 31일 거는 100만 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누계는 150. 그리고 2021년 거는 100만 원. 이렇게 가야 되죠. 정답은 4번이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항공기업의 부채 관련 자료입니다. 유동부채 합계를 구해볼까요? 유동부채.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부채는 단기 차입금.
미지급 비용 5. 유상 매입금 예수금까지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들 네 가지가 있어요. 비유동부채 하면은 비유동부채 하면은 사장 퇴임 해가지고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임대입니다. 임대보증금까지. 그래서 다 더해보시면요. 400하고 550하고 630.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의 답은 3번이다. 확인해 볼까요? 3번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공기업은 2021년도 8월 1일자에 임차료 1년분 36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전액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 써볼까요? 8월 1일자 분계가 전액 비용 처리했다 그랬기 때문에 차변에 임차료가 되겠죠. 대변에는 자,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12월 31일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 쪽에 있던 임차료를 대변 쪽으로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차변 쪽에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선급하고 미수 중에 우리 임차료가 비용이다 보니 선급 비용 이렇게 쓰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 거 먼저 준 게 저 360 속에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임차료 중에 보시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 것이 5개월이에요. 5개월. 그러면은 다음 기수. 저 내년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보면 7개월 거거든요. 7개월 거가 선급 비용이 되겠네요. 7개월치가. 그래서 여기 있던 360이라는 금액을 나누기 12달로 일단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60만 원을 나누기 12달 해주시면은 한 달에 30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곱하기 7개월치 37에 22일 해가지고 210만 원 나왔네요. 그래서 자, 12월 31일 결산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임차료를 구하라고 그랬다면은 지금은 선급분을 구하라는 게 아니죠. 360만 원에서 210만 원 이 선급 비용 빼시고요. 자, 이번 연도에 해당되는 금액은 자, 150만 원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이번 연도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이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